비싼 화장품이라고 이 피부에 무조건 좋은 게 아니거든요.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또 값도 저렴하고 몰라서 안 쓰는 거지 알면 누구나 다 쓰죠.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문정윤입니다. 피부 때문에 매번 피부과 가기가 부담스러우시죠? 자, 오늘은 이 병원에 가지 않고서도 피부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약국, 연고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난번 영상에 이어서 집에 하나쯤은 꼭 갖고 있어야 할 연고에는 무엇이 있는지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한미약품의 유리아 크림과 태극제약의 반질 크림은 제조사와 이름이 다르지만 우레아라는 성분으로 구성된 피부 연화제인데요. 말 그대로 피부가 거칠거나 각질이 형성된 부위를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요소라고도 불리는 우레아는 사실 우리 몸의 소변에 들어있는 성분인데요. 중국 절세미녀 양귀비가 이 소변으로 목욕을 하면서 피부 관리를 했다는 이야기가 있죠. 이 우레아의 구조를 보면 물과 잘 결합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레아의 효능은 이 농도에 따라서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10% 이하의 농도에서는 주로 보습 효과를 보여주기 때문에 화장품용으로는 주로 5에서 10% 농도로 첨가가 되고요. 반면 20% 이상의 고농도에서는 각질을 용해하는 효과를 나타냅니다. 약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유리아 크림과 반질 크림은 바로 20% 농도의 우레아를 함유하고 있는 일반 의약품이죠. 따라서 각질 제거 목적으로 주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특히 손발톱의 두꺼운 각질 제거나 발 뒤꿈치 같은 피부가 두껍고 단단한 부위의 각질 제거에 효과적이고 팔다리에 거칠게 올라온 모공각화증에도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영상에서는 이 유리아 크림과 반질 크림을 이 수분 크림과 1대3의 비율로 섞어서 이 얼굴에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레아의 농도가 5%로 감소하게 되어 이 보습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통상적으로 이 고보습 목적으로 출시되는 우레아 화장품들이 상당히 고가이기 때문에 저렴한 유리아 크림과 반질 크림을 이 대체제로 활용하겠다는 참신한 생각이라 할 수 있죠. 다만 이렇게 얼굴에 사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저만 해도 그렇게 민감한 피부가 아닌데도 이 5% 농도의 우레아 화장품을 얼굴에 바르면 상당히 따가움을 느끼는데요. 실제로 이 우레아 화장품의 대다수는 얼굴이 아닌 팔다리 같이 건조하고 각질이 많이 생기는 곳에 사용을 권장하고 있고요. 따라서 유리아 크림과 반질 크림을 얼굴에 잘못 사용하면 심한 피부 자극과 피부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비용 때문에 얼굴에 꼭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1대3의 비율보다 더 희석해서 사용을 하고 건조하고 각질이 심한 부위에만 국소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권장드리고요. 애초에 민감성 피부라면 아예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고, 혹시라도 사용 중인 피부 자극감이 느껴진다면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또한 이 점막에 들어가지 않도록 눈 주변은 피해야 합니다. 마데카솔의 주성분인 병풀 추출물이 피부에 엄청난 효능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 마데카솔 제조사인 동국제약에서 이를 응용한 마데카 크림을 출시하였는데요. 이 마데카솔의 핵심 성분인 센텔라 정량 추출물이 담긴 안티에이징 크림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도 병풀 단백질 추출물, 병풀 펩타이드, 병풀 세라마이드 등 총 12종의 병풀 관련 성분들을 포함하고 있어 강력한 안티에이징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죠. 상당히 값이 싸고 좋은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마데카 크림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병풀 추출물에 관해서는 제가 이전 마데카솔 영상을 통해 자세히 소개한 바 있는데요. 이 병풀 추출물의 성분인 아시아티코사이드는 TGF-베타라는 단백질을 활성화하여 진피, 섬유화세포를 자극하고 이는 결과적으로 타입 1 콜라겐 생성을 유도합니다. 이 다른 병풀 추출물 성분인 마데카소사이드는 타입 1과 타입 3 콜라겐 생성을 도와주죠. 또한 병풀 추출물은 항균, 항바이러스 효과를 갖고 있으며 항산화 작용으로 세포를 보호합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염증 인자를 억제하여 피부의 염증 반응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장님, 마데카솔이나 마데카 크림이나 성분이 비슷하면 효과도 비슷한 거 아닌가요? 맞는 말씀인데요. 실제로 일종의 재생크림 및 화장품의 용도로 마데카솔을 사용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엄밀하게 본다면 마데카솔은 상처 치유용으로 나온 일반 의약품이고요. 제형 또한 분말, 연고, 겔 등 다양한 형태로 나와 있고 이 항생제 성분이나 스테로이드 성분이 함께 함유된 경우가 있어 화장품으로 사용하기에 어려운 점이 분명히 존재하죠. 반면에 마데카 크림은 처음부터 화장품용으로 출시된 제품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보습 기능이 뛰어나고 발림성 또한 매우 좋아 일상적으로 사용하기 훨씬 더 편리합니다. 따라서 마데카솔 알러지가 있거나 마데카솔의 부작용이 염려되시는 분들에게는 이 데일리 안티에이징 크림 용도로 마데카 크림을 사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요새 여드름 연고 중에 이거 모르면 간첩이라고 할 정도로 인기가 많은 연고가 있죠. 자, 바로 에크린 겔과 에크논 크림인데요. 이름이 유사한 것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둘 다 같은 제조사인 동아제약에서 만든 제품입니다. 두 제품 모두 여드름 치료용으로 사용되지만 성분이 다름으로 정확하게 구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에크린 겔의 주요 성분은 살리실산인데요. 이 살리실산은 각질을 용해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따라서 각질이 문제가 되는 블랙헤드와 화이트헤드 치료에 효과적이죠. 따라서 염증성 여드름보다는 비염증성 여드름, 좁쌀 여드름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이 피부가 쉽게 건조해질 수 있고, 건조해진 피부는 다시 각질을 만들거나 2차적인 피지 생성량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건조해지지 않게 바르는 것이 중요한데요. 또 자극감이 있어 바르고 따갑거나 붉어질 수 있기 때문에 1일 1회로 환부에만 소량씩 시작해보는 것을 권장드리고요. 자, 어느 정도 피부가 적응이 되면 최대 1일 2회까지 반대로 건조해지거나 자극이 되면 2, 3일에 한 번 정도로 빈도를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라도 에크린 겔을 구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동일 성분, 동일 함량의 클리어틴 외용액 2%로 대체해서 사용해도 됩니다. 에크논 크림은 이부프로펜 피코놀과 이소프로필 메틸페놀이라는 완전히 다른 성분으로 구성된 연고인데요. 이는 각각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 성분과 항균 작용을 가지는 성분으로 염증을 완화하고 여드름균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좁쌀 여드름보다는 염증성 여드름, 화농성 여드름에 사용하는 것이 좋겠죠. 자, 에크린 겔과는 용도가 완전히 다르다고 볼 수 있고 상대적으로 자극감이 적어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만약 이 좁쌀 여드름과 염증성 여드름이 함께 있는 경우라면 에크린 겔과 에크논 크림을 같이 병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약 에크논 크림을 구하기 어렵다면 동일 성분의 큐 아크네 플러스 크림으로 대체해서 사용해도 됩니다. 다만 에크논 크림의 성분은 주로 일본의 여드름 치료 가이드라인에서 추천하는 성분들인데요. 아직 그 근거가 불충분하여 전 세계적으로 여드름 치료 효과가 입증된 성분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 염증성 여드름에 너무 과도한 기대치를 갖고 사용하는 것은 권장드리지 않고요. 효과가 부족하거나 더 강력한 효과를 원하신다면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 의약품을 사용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기미나 색소 침착에 도움이 되는 약국 연고가 없을까요? 인데요. 얼굴의 지저분한 느낌을 개선하기 위한 미백 연고는 성분과 종류가 매우 다양합니다. 그 중에서도 쉽게 구입할 수 있고 큰 부작용 없이 사용해 볼 수 있는 연고로는 멜라토닌 크림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멜라토닌 크림의 주요 성분은 하이드로퀴논인데요. 하이드로퀴논은 농도에 따라 효과와 부작용이 크게 달라지는데 이 멜라토닌 크림은 2%의 하이드로퀴논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자, 과거에 4% 하이드로퀴논을 함유한 도미나 크림이 미백 연고로 유명했지만 이 자극감이 강하고 부작용이 흔하여 최근에는 잘 사용하지 않죠. 자, 그러나 멜라토닌 크림은 과하지 않은 2%의 농도를 가지고 있어 미백 연고 사용이 처음이신 분들도 부담 없이 사용해 볼 수 있고요. 제형이 가볍고 발림성이 좋아 사용하기도 편리하고 튜브 형태라 양을 조절하는 것도 매우 쉽습니다. 하이드로퀴논은 멜라닌 색소 합성을 억제하는 가장 대표적인 성분입니다. 멜라닌 색소 합성 과정에서 티로시나제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데요. 하이드로퀴논은 바로 이 효소를 억제함으로써 멜라닌 색소 합성을 저해합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4% 농도의 하이드로퀴논을 12주 동안 사용했을 때 약 40% 환자에서 기미 개선 효과를 보였다고 보고하기도 하였죠. 다만 멜라토닌 크림과 같은 미백 연고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이 자외선 차단제를 함께 사용해야 합니다. 이 자외선은 멜라닌 색소를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기 때문에 이 자외선 차단 없이는 아무리 미백 연고를 발라도 효과를 보기 어렵고요. 자, 또한 이 기미, 주근깨, 흑자, 색소 침착 등의 색소 문제들은 연고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자, 특히 연고에만 과도하게 의존하게 되면 이 피부 자극에 의한 멜라닌 세포 활성화로 이 기미가 더 심해지는 경우도 존재하죠. 게다가 드물지만 이 연고 사용 후 색소 부위가 아닌 주변 정상 피부의 멜라닌 색소 생성이 억제되면서 저색소 침착이 생기고 이 피부가 얼룩덜룩해지는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색소가 있는 부위에만 국한해서 연고를 사용하고 3개월 이상의 장기간 사용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고요. 자, 만약 사용 중에 피부가 심하게 따갑거나 붉어진다면 이 사용을 중단해야 합니다. 자, 미백 연고는 어떠한 경우라도 과도한 사용을 권장하지 않고요. 만약 부작용을 겪거나 효과가 없다고 느껴진다면 레이저 토닝 등의 전문적인 이 피부과 치료를 고려해 보시면 좋겠네요. 자, 오늘은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으면서도 하나쯤 갖고 있으면 상당히 용이한 이 피부 연고들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자, 꼭 비싼 화장품을 사용해야만, 꼭 피부과에 방문해야만 피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연고를 이 상황에 맞게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네요. 지금까지 피부왕 정윤의 원장 문정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